여러분 안녕하세요. 니링스토리 앨리스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1월 28일 화요일이고요. 한국은 오늘 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제 구정까지 되었으니까 정말 새해는 끝났습니다. 새해 다짐하셨는데 아직 시작 못 하셨던 것들 시작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우리에겐 두 번의 새해가 있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이 나이 되니까 좋은 일이라기보단 그냥 걱정할 일이 없는 한 해 사고 없고 편안한 2025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죠. 한 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간이 참 빨리도 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요즘에는 마이크를 안 달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마이크를 다나 안 다나 거의 소리는 거의 거기서 거긴 것 같고, 마이크가 있으면 잘 자란 소리를 더 픽업을 잘하는 것 같아서 저희 강아지가 안 그래도 시작을 하면 막 돌아다니고 막 소리 내고 하잖아요. 그 소리를 좀 줄여보려고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바로 뜨개 얘기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요즘에 많은 분들이 2024년에 뜬 옷들, 그게 잘 모르겠어요. 옷을 많이 뜯으시는 분들이라 그런 건지 옷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없진 않은데 그걸 다 찾아서 빼가지고 정리해서 얘기하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지금 보류입니다. 저는 스웨터랑 양말을 많이 뜯는 사람이잖아요. 스웨터도 작년에 꽤 많이 떴고 양말도 작년에 꽤 많이 떴어요. 그 두 개가 메인인데 올해도 사실은 뜨개의 중심은 스웨터인데 격가지로 양말을 뜰 건데 항상 보면 양말이 더 많아지죠. 왜냐면 그게 가지고 다니기도 너무 편하고, 뜨개 모임 갈 때도 가지고 가고, 뭐 차로 운전해서 어디 갈 때도 가지고 가고, 항상 양말 프로젝트는 제가 가지고 다니는 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볼게요. F4도 있고 윕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섞어서 보여드릴까봐요. 윕은 좀 지루할 수도 있고 계속 보여드린 거여서 그래서 섞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커피를 한 잔 내렸고,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저는 머리를 대면 자는 사람이거든요. 되게 잠을 잘 잡니다. 그리고 항상 졸린 사람이고 낮에도 머리를 대면 잡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요. 저희 친정 엄마를 보니까 저희 친정 엄마가 잠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그 나이가 들어서 잠이 없어진다라는 것도 되게 늦게 오셨어요. 요즘엔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데 어제 밤에 자다가 너무 뭔가 속이 불편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막 트림을 하면서 큰일이네, 배가 약간 체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도대체 나는 저녁을 어제 진짜 라이트하게 먹었는데 왜 이럴까, 어떡하지 그걸 고민을 하면서 자다 보니까 그냥 오늘 아침에 뭔가 뭐 해야 될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캔슬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잠을 잔 건지 어쩐지 모르게 그러고 아무튼 걱정을 했는데 아침 되니까 말짱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침도 먹고 지금 요즘에 이 디캡을 저는 마시는데, 디캡 아메리카노라고 부를 수도 없나요? 저는 푸얼 오브 하거든요. 그래서 뜨끈뜨끈한 지금 커피가 제 손에 있어가지고 지금 사실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남편은 일을 하러 갔고요. 자, 그러면 뭘부터 보여드릴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러면 스웨터 윕을 하나 보여드리고 F4로 넘어가 볼게요. 스웨터 윕은 제가
멀트노마 폴즈라는 케이블이 잔뜩 들어간 수리 알파카, 100% 수리 알파카로 뜨고 있는 스웨터인데 이번 주에는 별로 많이 뜨지는 못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겨우겨우 앞판 2개를 입고 이제 원통은 아니죠. 이건 카디건이니까 이어서 뜨기를 시작을 했다 하고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어진 부분이 지금 이만큼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아마 이은 다음에 한두 줄 정도밖에 안 떴던 것 같고요. 지금은 한 리피트 3번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어졌는데 얘한테 신경을 못 썼어요. 이번 주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2월 중순쯤 끝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뜨고 있고 색깔이 되게 그냥 무난한 누트럴한 색깔이기도 하고 바늘을 바꿀까봐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바늘이 아마 에디의 올리브 니들인 것 같거든요. 근데 뾰족하진 않아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좀 뭉툭한 편이기도 하고 케이블이 있어서 이게 실 자체가 너무 미끄러지기가 쉬워서 제가 일부러 메탈 니드를 안 쓰고 에디나 그런 걸 써도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바늘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5번 바늘이에요. 5번 바늘이면은 3.75mm일 거예요, 아마. 그 바늘이 픽스드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쓰다가 저걸 쓰다가 뭐 그럴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해서 이렇게 이거는 실이 연한색이라서 진한 바늘을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바늘 때문에 제대로 보여드릴 순 없지만 이만큼 떴고 무늬는 요렇고 그냥 같은 무늬의 반복이라서 아마 8줄 리피트가 있고 이 케이블 사이사이에 야노버가 있어서 약간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이 포실포실한 실로 뜨고 있고 이게 첫 번째 몰이에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근데 또 작정하고 앉아서 뜨면 금방 뜰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F4를 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섞어서 보여드려야지. F4는 제가 지난주에 아마 위브로 보여드렸을 거예요. 제가 지금 마인드리스하게 하는 프로젝트가 없고 양말을 캐스트온을 안 하려고 작년에 시작했던 펄소의 러스터 카우를 시작을 어디다 놨을까요? 여기 있구나. 시작을 해서 제가 지난주에 그거를 보여드렸었는데 작년이 아니라 지난주에 영상을 월요일날 찍고 화요일날 독서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독서 모임이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하고 나서 또 점심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오래 있어가지고 이 진도를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다 떴어요. 자, 이렇게 어떻게 보여드리는 게 좋을까? 이렇게 그냥 이 러스터 카울은 펄소의 패턴인데 프리고요. 번들을 파셨어요. 2년 전에. 이 실이 콜츠라는 실인데 65% 메리노, 그 다음에 35% 수리 알파카, 이 하이드렌지아 컬러거든요. 맞을 거예요. 하이드렌지아 블러썸이라는 색깔이어서 이게 약간 보랏빛, 블루 퍼플 색깔이 나는 실 남은 게 여기 있네요. 이 색깔이고요. 약간 이것도 그냥 한 가지 색깔은 아니죠. 약간 베리게이션이 있습니다. 연한 부분, 좀 진한 부분, 블루 하면서도 약간 하이드렌지아라고 하는데 뭔가 수국 색깔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색깔에 100g짜리가 아마 400야드가 넘었고 핑거링 웨이시고요. 라이트 핑거링 느낌에는 되게 라이트해 보이는데 아무튼 그랬고요. 또 하나는 fur이라고 하는 FURL이라고 하는 100% 실크, 이것도 핑거링 라이트 핑거링 웨이트인데 50g짜리 지금 남은 게 이만큼입니다. 50g짜리였는데 273야드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2개를 좀 언유저하게 합사할 수 있는 색깔인데
그 번들로 팔았을 때 그 색깔들 중에서 이제 샘플들 중에서 이 색이 좀 확 튀고 오히려 블렌딩을 잘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어도 이래저래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세요.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죠. 참 묘하게 끌리는 색깔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재작년 가을, 겨울쯤 사서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원래 러스터 가을은 이렇게 좀 어떻게 이렇게 테이퍼링이 되어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밑엔 좀 넓고 위는 조금 좁아지는 스타일인데 저는 그게 아니어서 그냥 적당한 코스로 잡고 같은 그냥 줄임 느림 없이 그냥 원통으로 떴고요. 6번 바늘 사용했어요. 두 개 합사해서. 제가 이걸 뜰 때는 조금 뜨다가 아유 그냥 이거라서 좀 귀찮네, 지루하네, 뭐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날 사클래스 마지막 클래스여가지고 그건 조금 널널하거든요. 말을 많이 하면 되고 그걸 이제 하면서 클래스를 하면서 이거를 떴거든요. 그래서 그 클래스 안에서 다 떴습니다. 마지막까지. 단지 제가 이걸 하면서 그럴 줄 알았으면 여기를 처음에 캐스트 온을 한 가지 색깔로 할걸. 그리고 바인드 오프도 한 가지 색깔로 할걸.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아이 코드를 더 갈까? 뭐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건 굳이 아이 코드를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미 한 거를 뭐 2번 일을 하는 거가 되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바인드 오프는 색깔이 하나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남았을 때 이게 좀 길잖아요. 보시기에도. 그래서 끝이 안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얘는 계속 나오고.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됐을 때 얘 그 보라색 실을 끊고 이거를 2겹을 잡아서 바인드 오프를 해서 이 부분이 조금 색깔이 이렇게 봐야지 다르겠죠? 그런 걸 미리 생각했다면 아마 여기는 보라색을 2줄을 잡고 했을 텐데 뭐 이미 끝났죠. 그래서 그때 끝내고 거기서 막 위빙을 하고 제가 집에 오면서 이거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막 목에 딱 달라붙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목에 클로즈하고 뭐랄까요, 의외로 따뜻하다? 되게 패브릭 자체가 그렇게 굵은 패브릭은 아닌데 그냥 옷이랑도 잘 어울리면서 따뜻하더라고요, 얘가. 그래가지고 어머나 이런 걸 하나 더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펄은 그 실크, 100% 실크 그 텍스처가 이렇게 있는 실이잖아요. 이거는 단종되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늦었군. 뭘 합사해서 해볼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좀 언유저얼한 색깔이긴 한데 나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이쁘죠? 저는 꽤나 마음에 드는데 만들어 놓고 나니까 항상 비슷한 색깔을 찾아서 쓰기에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르게 했는데 그 매력이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올해 들어서 100% 울을 잘 안 쓰고 이상하게 다른 막 수리 알파카나 막 다른 실들을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실크도 제가 잘 안 쓰거든요. 실크하고 수리 알파카와 메리노 혼방된 실 2개를 사용해서 이게 알파카는 베이비 알파카가 아니면 좀 찌르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알파카의 파이버가 좀 더 길기 때문에 롱 파이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찌르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목에 두르거나 하는 거는, 머리에 쓰거나 하는 거는 저는 최대한 부드럽고 그런 걸 쓰고, 옷은 좀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게 좀 싫어가지고 저는 좀 러스틱한 울 같은 걸 많이 쓰거든요. 지금 입고 있는 것도 렛 로피안인데 물론 찌릅니다. 근데 이 느낌이 저는 좋아가지고 울리울리한 느낌. 그래서 아무튼 요거 하나 끝냈고요.
다시 윗으로 돌아가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니럴롱이 여러분하고 하고 있는 니럴롱은 엘리자베스 지멀맨의 니럴롱인데 아마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가게에서 하고 있는 서프라이즈 자켓 니롤롱을 하고 있어서 매주 수요일 날 가서 이제 만나서 뜨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조금 진도를 뺐는데 얘도 그닥 많이 못했어요.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이건 보여드리기가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쓰고 있는 실은 이 캐스케이드의 이름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알파카인데 베이비 알파카인데요. 이게 내추럴 컬러예요. 이게 다이가 안 된 실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냥 이런 알파카 색깔인 거예요. 너무 좋죠. 그래서 지금 이걸로 어이구 참 요 실하고 제가 작년에 그 까만색 어떤 모헤어 블렌드인지 알 수 없는 거를 합살해가지고 스웨터를 하나 만든 게 있는데 또 남아가지고 이게 이제 마지막 볼입니다. 이게 있어서 이걸로 합살을 하면은 아무래도 알파카의 흐늘흐늘한 약간 그런 거를 좀 잡아줄 수도 있겠고 이게 또 남았는데 얘를 뭘 어떡할 거야 막 이러면서 이게 보기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꽤 양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 스웨터를 뜰 때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갔어요. 제가 이렇게 생긴 게 4개가 있었었는데 그때 2개를 썼거든요. 그래서 2개가 남아서 이거를 사용해서 지금 뜨고 있고 만약에 모자라면 그냥 까만색 모헤어를 하나를 이게 굉장히 러스틱한 모헤어예요. 부드러운 실크 모헤어는 아닌 것 같고 이따 해도 실크가 굉장히 조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뜨고 있는데 얘를 일단 그냥 쭉 보여드리면 이만큼이고요. 이 서프라이즈 자켓을 이렇게 봐도 모르잖아요. 이게 뭔지. 패브릭은 까만색을 합사를 했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합사가 된 건지 투톤이라는 느낌이 안 듭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던 대로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제가 프로비저널 캐스트온 한 부분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위가 되겠죠. 바늘도 이게 좀 긴 게 아니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으면 이게 지금 팔입니다. 이 부분을 픽업을 해서 이제 팔을 더 길게 뜰 거고 자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 7영 키고 막 난리가 났네요. 이제 이게 바디가 되고 그렇죠? 여기도 얘를 들어서 올리면 팔이 되겠죠. 어떻게 이렇게 팔이 되겠죠. 이렇게 팔 여기 몸통 쪽이고요. 그래서 이제 디크리스를 센터 디크리스를 더블 디크리스라고 하는 거를 여기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거든요. 뒷부분이죠. 그리고 여기가 안핏이겠죠. 여기가. 그래서 디크리스가 다 끝나고 이제 인크리스를 하고 있어요. 인크리스 하고 요만큼 떴다? 얼마 안 되니까 아직. 그래서 이거는 2달 동안 저희가 니럴롱을 하고 있어서 급한 게 아니라서 제가 막 이렇게 많이 진도를 빼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2달을 계속 가서 떠야 되는데 이걸 미리 끝내버리면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일주일에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코스가 많기 때문에 진도가 더디기도 합니다. 이거를 막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코기 때문에 굉장히 코스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생각에는 제가 이거를 풀렀다 다시 뜬 게 몇 번째 됐었잖아요. 지금은 맞는 것 같고 이 부분이 팔 밑에 둘레인데 이 정도
블렌드에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스웨터를 지금 이제 함께 뜨고 있는데 얘네들을 진전을 못 시킨 이유가 새로운 걸 캐스톤에서 끝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지난주에 실 샀어요 하고 보여드렸던 레인 캐시미어 라이시라는 벌키 웨이트의 그 실을 가게에서 세일해서 5보를 샀다 말씀을 드렸죠. 그걸로 동생한테 그 소피 숄을 떠주겠다 해서 그냥 시작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끝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소피 숄 요런 색깔이고요. 뜨다 보니까 막 이거라도 빨리 하나 끝내야지 뭐 약간 그런 마음으로 거의 한 나흘? 월화수목? 제가 영상을 찍던 그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목요일날 끝냈으니까 이거를 진짜 실도 하나를 더 샀어요. 반쯤 떴을 때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것보다 조금 짧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넉넉하게 뜨자. 그래서 하나를 더 사서 꽤 깁니다. 그쵸? 이건 벌키 웨이스로 제가 원래는 10.5반을 쓰려고 그랬는데 제가 막 뜨고 있다가 보니까 10번으로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6mm 바늘로 6mm 바늘로 떴고 지금 제 옷이랑 색깔이 어울리진 않는데 되게 부드러워요. 캐시미어여서 사실은 벌키라서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아도 됐을 거 그랬나? 라는 생각도 안 드는 건 아닌데 아무튼 이미 떴으니까 뭐 다시 풀고 뜨고 싶지도 않고 이거는 2번 딱 감으면 이 정도 길이가 남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적당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부드러워서 코트 안에 입고 하면은 쓰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꽤 마음에 듭니다. 색깔이 이렇고요. 보시기도 되게 막 보들보들해 보이죠? 엄청 부드러워요. 근데 이제 제가 월스티드 웨이스로 떴다면 이건 벌키라서 좀 두툼한 감은 있지만 이게 워낙 부드러우니까 그게 상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뜨느라고 다른 거는 속도를 거의 못 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난주에는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보통 마지막 주랑 첫 번째 주가 좀 바쁜가? 중간은 조금 한가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끝에 보면 너무 귀여워요. 항상 이게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묶일까 막.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이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언젠가는 제가 한국에 가든 소포로 보내든 제가 생각에는 내년쯤에 한국을 갈까 싶은데 모르죠. 그것도 올해는 이래저래 일이 좀 있어가지고 못 갈 것 같고 그래서 요만큼 제가 항상은 아니지만 2개째 떠보는 거니까 첫 번째 제 소피숄도 그래 내가 뭐 그때 4볼인가로 뜬 것 같아요. 400야드가 좀 넘었죠. 이건 거의 500야드가 넘는 것 같아요. 반쯤 돼서 그때부터 디크리스를 하면 되겠지 했는데 그 소피 숄 말고 소피 스카프의 경우에 반 정도에서 떴을 때 항상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전에부터 디크리스를 하기 시작을 해서 요만큼이 남았어요. 조금. 너무 부드럽습니다. 그게 저의 모든 뜨개, 이번 주에 진행한 모든 뜨개고요.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동화책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그걸 또 깜빡 잊어버렸고 지난주 영상이 너무 길어서 그래 다음 주에 하면 되지 하고 또 있었습니다. 이번 독서 모임 때 주제가 제가 올해 요번 3번 올 상반기에
독서 모임의 주제를 가지고 하자 해서 3명이서 하는 거라서 3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제가 1월 달은 좀 바빠서 제일 좀 널널한 띠으로 합시다. 그래서 동화? 그림책? 그런 걸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읽은 책이 제가 예전에 소개는 해드렸는데 다시 보여드리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이 책인데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 책을 다 읽지 않고 이 책도 할 거예요 하고 그냥 소개만 드렸는데 The Dog Who Followed the Moon 이라는 책이고요. 제임스 노얼베리라는 분의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이 책이 알고 보니 2024년 11월에 나온 책이어서 굉장히 따끈따끈한 책을 제가 구매하게 된 거더라고요. 처음에 두 챕터가 던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뭐 midnight, evening, 뭐 midnight, 뭐 그 다음에 아무튼 그렇게 하루에 날이 체인지 하는 게 챕터예요. 뭐 앞에 그게 없어가지고 목차가 없어서 이것도 찾기는 좀 그렇고 그렇게 되어 있고 처음에 읽었을 때 한 2챕터 정도 읽었을 때 슬로우하네. 왜냐면 여러분한테 그림을 보여드렸나 모르겠는데 그림은 되게 크고 글은 별로 없습니다. 이 강아지가 주인공이에요. 예쁜 강아지. 어떤 식의 그림을 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그림이 많고 글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너무 슬로우하다. 물론 그림책들이 그렇지만 그래서 쉽게 막 금방 읽게 안 됐거든요. 뭐 한두 페이지 읽고 막 그렇게 읽고 사실은 그랬는데 강아지 예쁘죠? 강아지. 그래서 퍼피입니다. 퍼피. 이 퍼피가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엄마 아빠를 찾으러 페어런트를 찾으러 이제 여정을 시작을 하는데 가는 중에 어떤 낯익은 소리가 들려서 신나는 마음으로 내가 아는 사람들인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개들인가? 하고 가까이 가보니 눈이 시뻘건 늑대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늑대들이 얘를 보니까 얘를 공격을 하려고 늑대들은 팩으로 다니잖아요. 그래서 팩 오브 울프가 얘한테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얘는 두렵고 그래서 그냥 눈을 감고 이렇게 머리를 감싸고 그렇게 약간 두려움에 그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한 늑대가 재빨리 얘를 낚아채서 도망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 늑대는 다쳤어요. 그런데 이 늑대는 이 팩의 우두머리였고 굉장히 그러니까 예전부터 오랫동안 이 팩의 우두머리로 이렇게 있었던 그런 늑대가 갑자기 왜 이 강아지를 구해줬을까요? 그건 이 강아지한테 큰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았다 라는 게 답이었어요. 그리고 너는 왜 여기 있느냐 하고 늑대가 물어보니 나는 엄마 아빠를 찾고 있다. 그럼 어디로 가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득 내 기억 속에 엄마가 달을 따라가라고 했다는 그런 생각이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달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제 늑대는 이제 혼자 코웃음을 치면서 달을 따라가라는 그런 말 얼토당토 않은 말이 어딨나. 근데 그 말을 들은 강아지는 좀 낙심을 하죠. 그런데 내가 잘못된 얘기를 했다는 걸 늑대가 깨닫고 아니야 괜찮아. 네가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우리는 달을 따라가는 거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 스토리를 다 얘기를 하려면 할 수 있는데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한국에는 그게 안 돼 있어서 아마 번역이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런 약간 젠 스타일의 이런
어떤 라이프 필라소피 같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동화책을 많이 쓰시는 분이고, A Big Panda and a Small Dragon 이라는 책이 되게 유명했는가 보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고, 사실 이런 책은 책을 보면 이 뒤를 읽어보면 말이죠, 별 내용이 없습니다. 항상 그렇죠. 글법도 없고 이걸 내용을 읽어봐봐야 뭐 그런 내용이겠거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다 하나씩 나눠주고 싶을 만큼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는 아이들이 읽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이거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고요. 나도 이렇게 늙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울었어요. 어느 정도 읽었을 때쯤에는 이 책을 놓을 수가 없었고요. 그냥 읽으면서 눈물이 계속 나왔고요. 그리고 끝에까지 이제 읽으면서 이 책은 진짜 좋구나.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게, 이제 2024년이 끝날 때쯤,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면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유튜브에. 2024년의 최고의 책들, 그게 이제 뉴욕타임스도 있었고, 그냥 개인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무슨 어떤 큰 퍼블리케이션이나 아니면은 무슨 PBS나 이런 쪽에서도 다 이런 게, 그쪽에서 이제 책 리뷰하시는 분들이 뽑은 아무튼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연히 한 가지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 아마 그런 책 리뷰 에디터이신 것 같고, 아마 두 분이 줌으로 했던 것 같아요. 한 분한테 어떤 책이 올해 읽은 책 중에 기억에 남는지, 좋았는지,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고, 어떤 여자분이었는데, 제가 영상을 찾으면 링크를 걸어 놓을 수 있으면 해놓을게요. 근데 그 여자분이 이런 책 저런 책 소개해 주시고, 이 책을 마지막에 소개해 주시면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이 책은 surprisingly amazing 한 책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기대치 못했는데 엄청 좋아서 되게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동화책 같은 거를 좀 읽어보려고 그렇게 그거에 좀 귀가 열려 있었던 상태였는데, 나는 모르는 분인데, 저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 레코멘드 한다고 다 이렇게 수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 나름대로의 필터링을 거쳐가지고, 제가 원하는 걸 얻는 스타일인데, 알지도 못하는 이분의 이 말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림도 예쁘잖아요. 이 작가가 다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그래서 그냥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사실은 동화책이라서 라이브러리에서 빌려볼 수 있으면 빌려보면 좋겠다 했는데 아무 데도 없었고, 살 수밖에 없었고, 바로 읽으려면.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격 서치를 해가지고 타겟에 그때 제가 쿠폰도 있고 이래가지고 조금 저렴하게 산 것 같아요. 새 책을 그래서 산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문이라는 거는 내 인생의 어떤 골? 근데 우리는 골이 이거야, 지금 나의 골은 이거야 하고 달려가죠. 근데 그 골을 성취를 하면 사실은 그게 끝인가요?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를 가기 위해서 거쳐가는 것들에 대한 중요성, 그런 얘기도 하죠. 그리고 얘를 가기 위한 나의 여정이 중요하듯이 이 골 또한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또 멈추고 아니야, 방향을 바꿔, 이럴 수도 있죠. 그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하고요. 얘는 퍼피잖아요. 퍼피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거고, 그 여정을 지켜주는 게 이 늑대인데, 늑대가 굉장히 현명한 늑대?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참 뭐랄까요, 우리가 너무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게 사실은 너무 많은데, 이 늑대의 그 관점이
굉장히 뭐랄까요, 그런 감동을 주는 것이 처음에도 내가 널 도와야 될 것 같았어. 나의 리스판시빌리티도 있을 거고, 내가 지금 늑대고 얘는 멍멍인데, 늑대의 팩을 지켜야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어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걸 되게 고무해주고요. 이 늑대가 다쳤을 때, 막 눈보라가 되게 많이 치고 날씨가 되게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동굴을 발견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쉘터로 잠시 이제 숨을 돌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늑대 생각에는 자기가 그 케이브 안에서 머무르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기 상처도 조금 아물고 조금 에너지도 생기고 그럴 것 같긴 했는데, 그래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리스크를 안고 그 어둡고 깜깜한 밤에 달을 향해서 이렇게 갑니다. 지금이야. 좀 쉬는 게 어때? 이래도 아니야. 지금이야. 지금이 갈 때야. 그게 그런 아주 짧고 간결한 그 말 안에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의 나이랑 비슷하시다면 읽으시면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으실 것 같고, 새드 엔딩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 스포는 아니에요. 그건 스포가 될 수는 없어요. 이 동화의 스포는 읽으셔야 아는 거고요. 구하실 수 있으면 정말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이거 제가 그 굿리드라는 그런 플랫폼이 있잖아요. 책 읽는 플랫폼인데 제가 거기에 골도 세우고 또 리뷰는 안 하는데 별점도 주고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5스타를 주지 않는데 얘는 5스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책은 꼭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고, 미국에서 사시는 분이나 이 책을 구할 수 있으신 분들은 꼭 사서 읽어보시면 아마 글밥은 없어서 만약 자리 잡고 앉아서 읽는다 그러면 단숨에 읽으실 수 있고요. 눈물이 날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일상에 별건 없고요. 날씨가 요즘에 계속 좋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도 좀 여유가 있어서 되게 좋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설이라고 해도 여기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고, 제 가게, 제 온라인 샵에 이제 2월 프리오더가 끝났고, 이제 3월 프리오더가 업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제는 그 색깔을 다이를 했고, 제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게 참 신기한 게, 여러분이 이제 그 물감을 탔을 때의 색깔, 그리고 그걸 테스팅할 때 저는 이제 페이퍼 타월 같은 그런 종이로 이제 하거든요. 그랬을 때 본 색깔, 그리고 실을 담갔을 때 젖은 상태에서 보는 색깔, 그리고 또 말랐을 때 보이는 색깔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제가 생각했던 대로 구현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한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2월은 오더가 별거 없었기 때문에 실패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제가 뜨면서, 그건 2월달 양말 뜨면서 제가 그 실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작을 했는데 잘 될 수가 있겠어요, 처음부터.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그런 거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도 제가 이제 디벨롭을 조금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계획을 하고 있고, 제가 다음 목표는 셀프 스트라이핑을 도전을 하는 건데, 이게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셀프 스트라이핑만 한다. 그거는 노동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하고, 그래도 조금씩
한번 재미삼아서 일단 해보고 이게 워킹아웃을 하는지, 그러니까 제대로 스트라이프이 나오는지, 그걸 어떻게 다이 하시는지를 또 많이 찾아봤고, 그래서 툴을 제 남편한테 이렇게 한 툴을 만들어주는 게 어때? 그랬더니 하나를 댕강 이틀 만에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다이가 얼마나 균일하게 될지, 다이 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실을 정리를 할지 여러 가지가 지금 고민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툴이 작동을 안 할 수도 있고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게 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고 저는 열심히 뜨게 하고 있고 여러분이랑 그 2월달 실을 다행하면서 이거를 이 색을 좀 빼고 이렇게 하면 진짜 예쁘겠는데 해서 제 스웨터를 만들려고 DK 웨이스 실을 다이를 했어요. 제 스웨터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막상 다이한 거를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가지고 에잇 지금 약간 그러고 있긴 한데 아마도 지금 여러분 보시는 실들을 좀 줄이려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짧지만 이번 주는 그렇게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 추석이 아니라 설 연휴 잘 보내시고 그런 동안 뜨개도 열심히 하시고 눈도 많이 온다면서요. 그래서 코지한 그런 연휴 보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